네, 굿모닝 투자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거래량도 크게 제한됐고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다우지수만이 뉴욕 3대 지수 중에서는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재료라던가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들은 없었던 가운데 장 초반만 해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곧이어 그간에 많이 올랐던 소프트웨어, IT 관련주들, 이 IT 대기업들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들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뉴지스탁 안석훈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9월 둘째 주 월요일 첫 거래일을 마감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9월 9일 월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네. 다우가 0.14% 상승한 반면 S&P 500은 0.01%, 나스닥은 0.19% 각각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를 제한했다는 보도와 함께 르무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간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히는 등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로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8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발표와 함께 50개 주 정부 사법부가 구글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 1%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5개 섹터가 상승했고 6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국제유가와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 에너지와 금융이 1.5% 이상 상승한 반면에 헬스케어는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업종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일어났다. 에너지와 금융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던 반면에 특히나 또 반독점 조사 이슈를 안고 있는 빵주들, 이렇게 IT 대장주들의 부진했던 흐름 또 짚어주셨는데요. 네. 특징주를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이 바뀐, 달라진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치폴레가 웨드부시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전일 대비 0.47% 상승한 840.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웨드부시는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인 치폴레가 디지털 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함으로써 2021년 말까지 총 매출의 30%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를 780달러에서 98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장 중반에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댄지가 도이치뱅크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 전일 대비 3.36% 상승한 58.0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댄지가 영업 중인 마카오 게임 시장의 약세가 중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69달러에서 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헬머리치 앤 페인이 국제유가 강세에 따라서 전일 대비 8.56% 상승한 41.72달러를 기록하며 S&P 500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임 에너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감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4% 상승한 57.85달러를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에너지 기업인 내셔널 오일을 받고 8.07%, 컨트롤 리소시스 6.54%, 시마렉스 에너지 6.03%, 슐럼버거 5.94%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마켓 익세스가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 전일 대비 11.85% 하락한 369.69달러로 마감하면서 S&P 500 기업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자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 익세스는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채권금리 하락과 채권 가격 상승에 따라 꾸준히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주가들, 기업들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이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연휴에 들어가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할 이슈들과 이벤트들 함께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에는 주 후반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12일 목요일에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및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0.1%와 0.2% 증가, 그리고 13일 금요일에 미 상무부가 발표하는 8월 소매 판매 및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각각 0.2%와 0.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10일 화요일에 7월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구인수, 11일 수요일에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및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12일 목요일에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합니다. 금리 인하를 비롯한 양적 완화 등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도입 여부가 이번 주 후반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의 경우 80여 개 기업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 및 자유 소비재 섹터에 속하는 유통기업들과 IT 섹터에 속하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10일 화요일에 HD 서플라이와 G스케일러, 11일 수요일에 옥스포드 인더스트리, 10일 목요일에 크로거와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 지표들, 경제 지표들 나오는 점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가 1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지스탁의 안석훈 차장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